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요양원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의 손에 이끌려 낯선 시설에 맡겨진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외롭고 서글픈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요양원이 노년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시설이 있어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간, 함께 웃고 대화할 이웃이 없는 공간에서 나머지 삶을 보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걸 많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요양원을 대체할 새로운 노후 대안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형 노후 주거지, 자율형 실버타운, 공동체형 마을 같은 공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다른 노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 요즘 똑똑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요양원 대신 선택하는 1순위 대안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노후 주거지 1위가 요양원이 아니라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 취미 활동, 서로 돌보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안정감, 그리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딴 요양원 방에 홀로 누워있는 삶과 정원을 함께 가꾸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저녁에는 음악회에 참석하는 삶. 과연 어떤 삶이 더 인간답고 행복한 노후일까요? 정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요양원을 택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귀찮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맞벌이에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노부모까지 직접 모시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홀로 요양원에 두는 대신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활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존엄이 지켜지니 누구에게나 윈윈인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노후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 부모님께 어떤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진짜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주거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실적인 노후 대안을 함께 엮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존엄과 행복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요양원 대신 더 나은 대안으로 몰리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자녀들이 권하는 요양원 입소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설에 맡겨져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삶을 원하지 않아.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운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싶어.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자녀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며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소규모 공동체형 주거였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식사를 나누며 저녁에는 음악회에 참석하는 생활.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집 같아. 나는 늙었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껴.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딸은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두고 매일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았지만 면회 시간이 제한되고 방마다 누워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케어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면서도 입주자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웃으시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아버지는 넘어져 크게 다치면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게 좋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들의 무심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나와 같은 또래들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 그가 선택한 곳은 작은 규모의 마을형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과 마주보며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순간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여긴 외롭지 않아. 나를 같은 눈높이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돌봄이 아닙니다. 존엄과 교류, 그리고 살아있다는 실감입니다. 요양원은 생리적 욕구는 채워줄지 몰라도 정서적 공허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형 주거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회복하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요즘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 부모님이 혹은 내가 언젠가 요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하지만 그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노후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과 건강입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양원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난 뒤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생존을 지켜주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노년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친구를 잃고 자녀들과도 거리가 생기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길 때 사람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이 고립이 우울증을 불러오고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며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스스로 움직여 고립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식탁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일. 그것이 노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런 환경은 요양원보다는 공동체형 주거지에서 훨씬 더 잘 구현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직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 누워만 있는 생활은 그 감각을 빼앗습니다. 반면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맡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노년의 자존심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외롭고 삭막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다치고 몸도 위축됩니다. 그러나 밝고 따뜻한 공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가는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머무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곧 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강조한 것도 결국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이를수록 이 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홀로 존재하려 할 때는 고통이 깊어지고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져도 매일 옆방에서 친구가 웃으며 불러주는 삶,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삶. 그런 삶이라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합니다. 살아있다는 실감, 그것을 지켜주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노년에 쓸쓸하고 닫힌 공간에 머물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삶의 의미가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햇살이 드는 마당, 이웃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거실이 있다면 그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이 됩니다. 정약용 또한 유배지에서 삶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며 가족과 이웃을 잇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여전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함께 나누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노후 공동체 역시 바로 그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노인이 홀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구조, 그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입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 중 사회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 이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 못지않게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는 시간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장수 연구 역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라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을까요? 바로 존엄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의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때로는 수동적인 존재, 돌봄의 대상에 머물기 쉽습니다. 반면 공동체 주거는 여전히 내가 역할을 맡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생활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무대라는 것. 둘째,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연장시키는 의학적 요소라는 것. 셋째, 존중받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것. 역사를 돌아보면 마지막 순간에 지혜를 남긴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와 존엄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노년에 더욱 절실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공동체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고립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본성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새로운 주거 공동체로 향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과 철학적 지혜, 그리고 현대의학까지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으려는 가장 인간다운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내가 늙어가는 어느 날 침대에 누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와 이웃과 차를 마시고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삶. 그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과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는 부모님들의 선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효도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분위기,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새로운 주거 공동체는 삶을 단순히 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존엄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밥을 나누고 저녁 산책을 함께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줄 이웃이 있다는 것. 이 작은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셋째, 철학과 의학의 지혜가 이 선택을 지지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환경이 영혼을 만든다는 통찰, 정약용이 남긴 공동체의 가르침, 하버드 연구가 확인한 인간관계의 힘,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화려한 재산이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의 주거 선택은 곧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집을 단순히 잠을 자는 곳으로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무대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년의 고립은 곧 병이고 관계는 곧 약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가 내 건강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셋째, 존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내 의견을 존중받고 내 역할이 인정되는 공동체. 그곳에서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길은 따뜻해질 수도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고립이 아닌 연대, 수동이 아닌 존엄, 돌봄이 아닌 함께 살아감. 노후 주거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학적, 의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학적 측면을 살펴봅시다. 예전 세대는 가족 부양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모습이 효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부양의 부담이 한 가정에 집중되면서 이 모델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고 정의합니다. 노후 공동주거, 실버타운 혹은 생활지원형 아파트 같은 모델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시설, 심리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공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의료 서비스가 연결된 곳. 이것이야말로 노인 건강이 현실적인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비용이 상당합니다.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곳도 흔하고 좋은 시설일수록 가격은 더 높습니다. 반면 공동주거 형태는 월세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비를 나눌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자녀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 지점을 철학자 에리 프롬의 말을 빌려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은 돌봄이며 책임이고 존중이며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되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부모 역시 존중을 잃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노후 공동체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지성정약용은 삶의 무대가 되는 마을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노후 공동주거는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삶을 완성해주는 지혜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째, 노후의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주거는 단순히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셋째,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생은 전혀 다른 빛깔로 펼쳐집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공간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은 아직도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노후주거 형태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 현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깊게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저 오래 사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공동체적 주거, 실버타운, 생활지원형 아파트 같은 대안이 노후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노년은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고독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편안함을 넘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담이 지나치면 원망이 싹 틉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이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조건 희생이 아니라 서로 편안한 거리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존중받고 자녀는 죄책감 없이 부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노년에도 관계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맺은 관계는 피곤합니다. 좋은 주거 공동체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웃과의 짧은 대화, 함께하는 운동, 작은 모임이 결국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부모님들이 몰려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 내 부모님은 어떤 공간에서 웃으며 여생을 보내길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안고 살지 않고 구체적인 준비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생각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자신의 노후는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이 방송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